네. 어떤 사람은요 너무 바빠갖고 밥도 못 먹고요. 아유 네. 24시간이 뭐야 48시간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네. 어떤 사람은 말이죠. 아주 그냥 하루를 지내면서 아유 1년보다 더 지루해. 아주 왜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질 않아. 이러고 막 한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군요. 그래요? 네. 어느 쪽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요. 네. 뭐 저희 48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이야, 이렇게 일 욕심이 왜? 많으신 거예요. 인생은 배를 살 수 있으니까. 네. 명언입니다, 명언. 요즘 명언 아니면 하시질 않습니다. 오늘 저희 사랑방송님이요. 네. 정말 많은 일 하시는 분이에요. 이 24시간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이 하는 역할이 일단 뭐 한 남자의 아내 역할, 네. 또 뭐 아이들의 엄마, 네. 뭐 누구나 하는 역할입니다. 거기에 이제 또 연기하시죠, 또 국악하시죠. 그뿐입니까? 또 좀 가르치는 역할까지, 교수님까지. 뭐 1인 한 5, 6역 하시는 분입니다. 네. 자, 연기자 김성녀 씨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오늘 아주 굉장히 멋지게 입으셨습니다. 진짜. 네, 네. 멋지게 하고 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멋진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김성녀 씨 가만히 뵈면요. 네. 정말 아까도 이택님 씨가 말씀하셨듯이 1인 5역을 하시는데 여전히 예뻐지시고 여전히 발랄해 보이시고 그러시는데 어떠세요? 건강에 이상 없으시죠? 건강 전선이 이상 없어요. 건강 정선에 이상 없다. 근데 우리가 뭐 흔히 참 저 친구는 만능이야. 참 그 재주가 많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저는 여기서 만능은 이것저것 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방면 저 방면에 다 능통하다. 아주 탁월하게 잘한다. 이래야만 아마 만능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노래, 춤, 연기 이런 다재다능 김성녀 씨야말로 타고난 분이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만능 같고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사실 그 좀 과찬이신데요. 저는 그래 노력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노력해서 가는 그 기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부모님께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유산. 그게 바로 재능인데 그렇죠. 재능을 저한테 물려주신 것 같아요. 돈하고 근데 그 어머니의 그 칼춤 솜씨라 그랬나? 예. 대단하시다며요? 예, 저희 어머님은 이제 그 시대에 그 노래도 잘하셨지만 노래하시는 분치고 국악하시는 분치고 연기도 잘하셨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다 쌍칼춤이라고 해서 그 시대에 그 나무로 만든 칼 무대에서 이렇게 이제 뭐 공주, 뭐 왕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게 여성국극인데 그걸 네. 하시던 분이에요. 긴 칼에다가 유리를 붙여서 반짝반짝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들으면서 네. 쌍칼춤 그걸 아주 잘 추셔서 더 유명해지셨다고 하죠. 저는 어려서 그 어머님 따라서 여성 국극 많이 봤거든요. 네. 네. 그럼 그게 진짜 칼인 줄 알았어요. 순진하게도. 근데 예. 그게 진짜는 아니었군요. 근데 뭐 체격이 약하신 분이 그 무거운 걸 욕심을 내서 매번 하시고 연습하시고 하셔가지고 능막까지 아유. 우리 이 어머니와 딸 사이는 무언가 할 얘기가 이렇게 많다는데요. 네. 특히 이 맏딸인 김성녀 씨하고 어머니 사이는 그 형제들 중에서도 은연중에 눈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손짓으로서도 얘기할 수 있는 그 남다른 그 형제들과는 좀 다른 그런 사이였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어머니가 저를 16살에 낳으셨어요. 아유. 이야, 그럼 참 성녀 씨 영향은 좋게 이야. 태어났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16. 건강하잖아요. 맞아. 저 16살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어릴 때 엄마는 16살이면 정말 춘향이 나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춘향이 나이. 그런데 그럼요. 이제 젊었을 땐 저를 보고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이모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다녔는데 그 대신 제가 맏아들처럼 네, 또 든든하게. 우리 남편이 이제 속색일 때는 남편처럼 처럼. 또 딸처럼 친구처럼 저한테 많이 의지하고 같이 지금도 같이 다니면 제가 이렇게 우리 엄마는 조그마하셔서요 이렇게 감싸 안고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딱 앵기셔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의지하는 마음이 아주 많으셔요. 근데 저는 저희 엄마 인생을 쭉 이제
딸보다는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사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엄마를 보면 너무 존경스러운 어머니고 그런 어머니 또 이 시대 우리 시대의 어머님들은 다 그렇게 고생하셨잖아요. 네, 저희 엄마도 그랬어요. 네, 그 고생에다 또 그 시대의 예인들의 고생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네. 훌륭하고 그런 어머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훌륭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자랐지만 여성으로 볼 때는 우리 엄마 같이 바보 같은 삶, 또 살고 싶지 않는 삶 이런 걸 사셔서 저는 절대 결혼 안 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희 어머님이 좀 고생을 많이 하시고 비참하게 사셨어요. 근데 저 지금도 우리 엄마는 눈물이 많으시고 주위에서도 늘 그리고 심청 역할도 아주 잘하신 게 바로 그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나신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심청 역을 그렇게 잘해서 옛날에 악극단이나 또 연기하시는 분들 중에 전옥 선생님 하는 네. 눈물의 여왕이었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님이 국악계 쪽의 눈물의 여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국악하시는 분들이 일부 종사하기가 참 힘든 시대였어요. 그랬죠. 네. 근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저희 어머님이 국악계 일부 종사하신 분으로 연려 춘향이라는 별명이 있으실 정도로 바르게 옳게 사신 분이에요. 참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따님이 이렇게 훌륭한 따님 보배를 얻으셨죠. 저는 훌륭하지는 않지만 엄마 영향이 고생할 때 모든 걸 참는 인내력이 뛰어나신 분으로서 그런 그 자세 그리고 프로로서 예인 정신 능망염이 걸렸을 때도 이 춤을 계속 안 빠지고 추신 그런 그 예인의 프로 정신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사는데 어려울 때 많이 엄마 영향을 받아서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부족하지만 턱도 없이 그래도 엄마 생각하면 아 이게 바로 삶인데 이걸 또 엄마 삶보다 훨씬 난데 하고 다시 살아가고 또 무대에서도 저도 저희 늦고리 7, 8번이 부러져서 공연할 때 부러졌는데 이렇게 붕대 메고 앉아서 그냥 브라킹도 없이 앉아서 마이크 갖고 하면서 공연한 적이 있어요. 그때 기립박수를 받았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내가 엄마 딸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했어요. 인간 승리를 한 엄마 영향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티는 기질이 생겼다. 그런 거는 엄마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님 성함이? 선생님 시대는 다 아실 분인 것 같아요. 그때 박자, 옥자, 진짜 정말 요만하신 분이 그 큰 무대를 지금 휘어잡고 다 아시네요, 우리 시부에. 심청전 할 때는요 정말 죽였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네, 여성국국의 그 여자 주인공 그때 임춘행과 그 일행 뭐 이런 거 김경수와 그 일행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님은 그거는 한참 뒤 시대고 뒤. 그 전에 제일 처음에 그 여성국국이 태동하게 된 건 원래는 창극단 남자 여자 같이 하는 극단이었어요. 네. 근데 박귀희 선생님이나 김소희 선생님이 그 시대. 그런 그 창극을 하셨는데 그 시대에 창극이 이제 남자 여자 다니니까 뭐 바람도 나고 네. 또 애 데리고 다니고 기저귀 놀고 막 이러는 게 싫어서 여성국극을 만드셨다 그래요. 네. 박귀희 선생님이랑 김소희 선생님이 네. 그 시대 초창기에 그분들이 여성국극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전에 아역으로 시작해가지고 저희 그 시대에 여성국극 태동할 때는 아역이었지만 한참 뒤에 저희 어머님은 삼성이라는 극단을 만들 정도로 삼성이 있었어요. 예, 온 네. 가족이 삼성이라는 극단을 해서 가족 극단이었어요. 가족 극단. 그래가지고 돈을 가만히로 쓸었다 그래요. 와. 지금은 누가 제일 그렇게 돈을 잘 버나요? 그 시대는 맞죠. 그 여성국극 하시는 분들이 네, 돈을 네. 가만히로 쓸었다 그래요. 그땐요 부부싸움 해도 부부가 싸우는 대사가 뭔지 알아요? 당신 뭐야? 나를 국국 한 번을 데려갔어. 뭘 했어? 이러면서 그게 제일 조건으로 나왔던 거예요. 텔레비전도 없고 그저 라디오는 가래 끓는 소리나 나고 제일 시원하게 목청 터지는 게 뭡니까? 국국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중고등학교 때 몰래 다녔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태어날 때 힘들었다는 얘기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 네,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 저도 엄마 고생한 얘기는 이제 커서나 눈으로 본 거 외에는 어릴 때는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때인가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글을 쓰고 싶어서 엄마한테 한번 엄마 어릴 때는 어땠어 한번 하고 물어봤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릴 때부터 고생을 타고나신 팔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우리는 옛날에 그 산모
엄마가 있을 때는 금기 사항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뭐 뭘 먹지 마라, 뭘 먹지 마라 이랬는데 우리 엄마 산딸에 우리 외할아버님께서 개고기를 드셨대요. 그런데 태어날 때 그렇게 그냥 난산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그래갖고 겨우 낳자마자 막 사색이 다 돼서 겨우 낳는데 막 강아지 흉내를 내고 엄마가 개처럼 네 애가요. 울음소리도 막 개울음처럼 그건 정말 실질이에요. 그건 저희 어머니가 얘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미신 같은 얘기인데 막 그 개 흉내를 내면서 깨갱깨갱하고 막 그 다 죽어가더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배가 아파도 아편 맞고 뭐가 해도 아편 맞고 그 아편 이야기였다고 그러대요. 양귀비 씨라고 그랬어요, 예, 예. 그때는. 그런데 그 급하니까 그 어린애한테 여기도 지금 어머니 흉이 크시더라고요. 근데 그 양귀비 그거를 맞고 진짜 아픈 게 멎어서 겨우 그때 젖이 들어갔대요.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처음부터 죽을 운명처럼 고생해서 태어나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어려우셨군요. 그러자마자 그 어머님이 또 그렇게 애를 난산했으니까 막내인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할머님이.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네, 김성녀 씨한테. 외할머니께서. 저는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니 얼굴도 못 보고 자랐지만 그래서 저희 어머님 한 2~3살 때 외할머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갖고 할아버님이 그 진도분인데 네. 또 한량들이죠. 진도분들이 그렇죠. 되게 노래 잘하시고 뭐 그래갖고 그냥 바로 그 계모를 들이셨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 3형제였다는데 우리 엄마가 큰 언니는 이제 외지에 나가 계셨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한 14살 차이 정도 나시는 큰 언니는 가시고 오빠분도 이제 학교 다니고 제일 어린 그 우리 엄마가 막내였는데 계모를 받고 계모가 매일 때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옛날에는 왜 그렇게 그 책을 봐도 그러고 맞아요. 그러니까 콩쥐팥쥐도 그게 옛날에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때리고 젖도 덜 주고 그래갖고 그냥 눈칫밥으로 먹고 애가 빼지 말르니까 저 서울에 이제 가 있던 우리 큰 이모가 와서 보고 도대체 계모 밑에서 못 데리고 있다 해서 우리 엄마를 이제 데리고 서울로 갔대요. 네. 근데 그 시대 우리 이모도 소리를 하시던 분이라 이모님이 예, 그 여성 창극단의 원조셨죠. 예, 네. 박보아 씨라고 또 아시는 분 아시는 남자 역할 하시던 네, 분인데 네, 그분은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순회. 이제 순회 공연 다니셨고 외삼촌은 학교를 다니시고 네. 그런데 이제 단칸방에 새들어서 이 삼형제가 살면서 이제 큰 이모는 돈 벌어서 보내주면 이제 학비를 하고 그런데 그 시대는 차편이 없어서 한 번 떠나면 지방 순회를 2달, 3달 다닌대요. 그렇죠. 그럼 2달, 3달 동안 뭐 누구한테 보낼 수도 없고 하니까 첫 번 나갈 때 돈을 준 돈이 끝이고 네. 2~3달은 아무것도 없이 생활비가 없이 산대요. 그러면 맞아요. 주인집에서 밥도 얻어오고 또 그냥 구걸하다시피 사는데 또 우리 엄마가 그때도 심성이 착했는지 어린 나이에도 뭐 밥을 얻어오면 삼촌 거를 딱 해놓고 본인은 굶었다는 거예요. 착하다. 네, 그런 식으로 저 아주 뭐든지 자기는 희생하고 그야말로 심청이야. 예, 참고 그게 어릴 때부터 너무 계모 밑에서 저 길을 못 피고 잘해서 그런지 본인을 내세울 줄도 몰라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삼촌 갖추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이제 주위에서 너 너무 굶고 근데 우리 엄마 그때부터 노래를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인간문화재 김현수 씨라고 있어요. 네. 동초 김현수 판소리를 아주 잘하신 분인데 네. 그분이 저 우리 엄마를 이제 극단에 아역들이 필요하니까 네. 여성국 그 창극단에 아이고 이제 잘됐다. 예.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그 시대에 잘하시지만 그때는 이렇게 공연을 해서 이제 관객이 잘 많이 되면? 들면 잘 되면 뭐 이제 조금씩 갖고 밥도 먹고 그렇지. 것도 잘 먹고. 그렇지만 망하면은 이제 안 되면 안 되면 이제 그걸 인옥골이 잡힌다 그러죠. 옛날 몇 명 말로. 두고 오죠. 그 여관에다 네. 밥값 대신 사람을 거기다 맡겨놓는 담보로 잡아놓는 담보로. 거야, 예, 담보. 담보 그거를 이제 일본 말로 인옥골이라고 그래요. 인옥골이라고. 옛날 말이 저도 어리지만 다 알겠. 그러니까 이제 징도 팔아먹고 그렇지. 징이 쇠기 때문에 그 징 팔아먹고 노쇠, 노쇠. 그것도 이제 팔아먹고 이런다 그래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예. 저희 어머님하고 또 여배우 한 명을 인질로 그 여관에다 맡겨놓고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제일 만만한 사람이 예. 잡히는 거예요, 항상. 근데 처음에는 어린애만 맡겨놓으면 안 믿으니까 또 인기 있는 배우를 하나 같이 맡겨놓는데요. 근데 이 큰 배우는 어떻게든지 빠져나간다는 그럼.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는 다음에 돈 벌어서 갚을 때까지 거기 이제 있는 거예요, 인질로. 근데 그 뭐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여관방에 이렇게 물 날르고 뭐 심부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맞아. 그저
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또 거기서도 고생의 연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 듣고 또 저희 큰 이모가 와서 찾아서 또 찾아서 데리고 가놓고 뭐 이랬는데 하여튼 저희 어머니가 연극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거기 이제 그 인질로 잡혔다가 간 극단에서 네. 단종회사를 하는데 예. 옛날 단종회사 네, 저도 영화. 단종에서 영화 하셨죠? 예, 영화. 예, 부인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단종에서 어린 역할로 단종 역할. 예, 단종 역할로 그 극단에서 다시 뽑아가서 단종을 하게 되면서 그 어린 것이 예. 그랬을 때 노래도 아역을 시작했죠. 저희 얼마나 참 그게 이제 시작이군요. 예, 그게 이제 여성국을 하게 된 시작이죠. 시작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드디어 이름을 이제 날리시게 된 거 예,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아역 아주 소리 잘하는 천재 소녀 뭐 어떤 이렇게 작품에서부터 이제 단종 역을 께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북악이 나타나지 저 조그만 아이가 나타나졌죠. 누구냐? 예. 누군데 저렇게 잘하느냐? 예, 예. 그때 이제 어릴 때 하다가 16살 될 우리 아버님 만날 때까지 그 극단에서 다니면서 이제 서서히 소리도 배우고 극단 쫓아다니면서 그 선생님한테 소리 배우고 하시면서 이제 조금씩 역량이 이제 발휘가 된 거죠. 역시 어머님도 그러니까 타고나신 거예요. 예, 타고나서 노래를 아무리 판소리는 목이 쉰다는데 저희 어머님은요 그 바람맞이 가서 뭐 소리를 그렇게 질러도 목이 안 쉬, 그러니까 목이 그렇게 좋으신 분들. 근데 성녀 씨 얼굴을 보면 엄마도 예뻤던 것 같은데. 옛날 우리 엄마 팬들은 엄마 못 따라간다고 딸들은 절대 엄마 못 따라간다고. 그럼 성녀 씨보다 더 이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초신한 여자분 같으시고 무대에서 그렇게 저 연약한 역할 또 그렇게 춤도 잘 추면서도 시간 잘 지키고 하여튼 예인에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저 예인의 생활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여성 국극은 저도 그 어머님 손을 잡고 어린 시절에 많이 가봤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아까 잠깐 뭐 비쳤습니다만 그때 그 인기는 뭐 말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럼 그럼요. 그때는 지금 볼거리도 없고 텔레비 없을 때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절대지. 그리고 이제 그때 막 못 살던 시대인데 아주 화려하게 뭐 공주 왕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의상도 화려하게 하고 뭐 관도 뭐 온갖 그 장신구는 다 하고 화장도 그 일본의 그 다카라스카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냥 보통 화장을 안 하고 남자들도 눈썹을 이렇게 예, 그리고 그랬던 뭐 것 같아요. 예. 눈에다 쌍꺼풀 라인까지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짙은 화장을. 그러니까는 환상, 그러니까 삶이 찌드른 것 중에서 무대에서의 환상이 보여주는 게 여성 국극이 아마 최고였어요. 그때는 영화도 별로 없고 볼거리가 그럼요. 없었는데 여성 국극 다음에 아마 악극 뭐 이렇게 나가고 예, 영화, 예. TV 이렇게 맞아요.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그 시대의 유일한 그 볼거리 그리고 스트레스 푸는 장소가 바로 여성 국극단. 그렇죠. 그래서 돈을 정말 지금의 웬만한 사람보다 더 많이 그때는 이제 춥지 않고 배가 좀 불렀겠어요. 그때부터는 좀 괜찮았었죠. 네, 돈을 생활이. 상당히 많이 벌고 네. 그 시대는 이제 저 무성 영화도 들어오고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영화도 보러 가시고 그런 짬도 있으셨다고. 그 사이에도요? 예. 하루에 한 6회 공연 하는데 아침에 조조 뭐 이런 거 가서 보시고 바지런도 하셨나 봐요. 영화를 많이 보셨다 그래요. 네. 외국 영화를. 근데 말이죠. 그렇게 예쁘고 단종 역할을 했었고 심청이 거정했으면 스타 중에 스타고 탐나하는 그런 어떤 처녀였었는데 네. 그 예쁜 처녀를 그 어떤 그 아버지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래 만나셨대요 그래? 네, 그 시대는 저기 악극하시는 분들보다 이 국극이 더 인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 순극이라 그래요. 신극, 순극 하시는 배우들이 영화 배우들이 많으셨어요. 뭐 장동희 선생님, 황해 선생님 뭐 그때 이제 이북에서 넘어오신 그 배우들이 창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그랬어요? 공연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랬어요. 창극에서 창하는 주인공들은 창하시는 분들이 하고 그 그다음에 뒤에. 연기력이 필요한 뭐 단종에서 아버지 신숙주역 역할. 뭐 이런 어머니 것들은 이제 역할. 배우들이 와서 하고. 이렇게 합장을 했는데 주체는 네. 국극이죠. 그렇죠. 여성 국극이고 그때 캐란티를 돈을 잘 버니까 그분들이 아르바이트를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때 연극계가 배가 좀 고팠어요. 배가 고프죠. 지금도 연극회는 배가 고프지만. 그 어떻게 만나셨어요? 네, 근데 그분들 중에 이제 아버님도 아마 그때부터 와서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엄마는 15, 6이니까 어리고 너무 뭐 예쁘지. 여자로 보이진 않았겠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지금 그 영화 배우셨던 그 윤인자 선생님 네. 네네. 하고 같이
사셨나 봐요. 아, 그 옛날에? 이북에서. 아. 이북에서 같이 사시다가 같이 넘어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연극인으로서 이북 체제가 싫다고 넘어오셔서 활동하시던 때예요. 그러니까 네. 아버님은 이제 배우자가 있으셨고 이제 저희 엄마는 처녀니까 이제 아저씨 하고 따라다녔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저 제주도 많으시고 근데 그 시대는 화장품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 없었어요. 없으니까 이제 뭐 코티분 뭐 이런 것도 하고 도랑이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친한 거. 지금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진한 도랑 무대에서 바르는 도랑 같은 거를 뭘 섞어서 잘 만드시고 또 이렇게 눈썹 그리는 것도 연필이 없이 숯검댕이 있잖아요. 손 밑에 그거 검은 거. 예, 솥 건진 거나 숯 같은 거 물에 개서 이제 저 종이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끝에 이렇게 그려서 눈썹 그렇게 그리고 또 머리카락을요 이렇게 줄에다 해서 눈썹을 만들어가 낚싯줄에다가 낚싯줄 하나씩 엮어서. 하나씩 해서 눈썹도 다 붙이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화장을 했는데 그걸 아주 재래식으로 손으로 다 만드는데 그런 걸 아버님이 잘 만들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때도 순하고 아주 통통한 이제 처녀고 네. 양순하니까 그렇게 우리 엄마만 이렇게 그러니까 만들어요. 동동구루무 같은 거 이뻐하셨구나. 예, 코티분, 또 도랑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살짝 주는데 그거 받는 맛에 우리 엄마가 그 아저씨 하면서 따라다녔대요. 거기서 이제 잔정이 들은 거죠. 잔정도 아니고 그때는 뭐 남자로 생각이 안 하고 자기를 기호해주는 아저씨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다녔는데 그때는 16살이 아니고 한 12살, 4살 때. 그러니까 남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아버님도 그냥 귀여워했고. 근데 이제 16에 저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16에 결혼하신 건데 그때 이제 다시 아버님이 이제 다른 데서 활동하시다 다시 와서 만났을 때가 16살 때인데 그때 이제 그 윤인자 씨하고도 헤어진 때고 아버님 혼자 계셨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장성해서 처녀로 16살 되는데 굉장히 숙성하셨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 보니까 이제 결혼할 나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때 완전히 우리 아버님이 꼬임표가 있어가지고 저희 어머니 순진하니까 그냥 아저씨한테 16살. 시집을 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불행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김성녀 씨가 생긴 거죠. 그렇죠. 대단한. 그렇지 않았으면은 지금 김성녀 씨 우리가 못 만났죠. 그뭐 가족 국극단도 그렇게 만들고 또 뭐 이렇게 해서 돈도 잘 벌었겠어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재능이 많으셔요. 사실 아버님이 재능이 많으셔요. 네. 저희 어머님은 순종하시고 착실하시고 또 자기 하는 것 분명히 하시는 성격이지만 재능 쪽은 저희 아버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글도 쓰시고 연출도 하시고 연기도 잘하시고 뭐 아코디언도 잘하시고 하여튼 멋쟁이세요 저희 아버님이. 그럼 아주 그냥 쫙 폈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시대 저희 어머님의 이제 이모 모시고 삼촌 모시고 또 삼촌의 부인 이렇게 해서 그 가족들을 데리고 삼성이라는 그 여성극단을 그때 만드신 거예요. 저는 아역으로 그때 출연했고 아. 뭐 이런 온 가족이 다 하는데 그때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저 뭐라 그럴까 요즘 침대차 있잖아요 큰 차 네. 침대차 뭐 추럭 뭐 차도 몇 대씩 그때 차가 귀할 때인데 차를 몇 대씩이나 가질 정도로 집도 몇 채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버셨는데 그 시대 이제 한참 그 저희 어머님이 이제 생활고도 없이 고생 안 하실 시절이죠 그때가 제일 활짝 핀 시대인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돈을 많이 버신 건데 그 시대는 문인들이나 예인들이 멋으로 아편을 할 때예요. 그 시대가. 그래서 웬만한 문인들도 아편을 해야 멋쟁이로 취급당할 때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멋으로 아편하시던 시대가 있어요. 그때.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 아편을 하시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제 몽롱한 상태에서 영화 제작을 하겠다고. 저 총천연색 70mm, 총천연색 70mm라고 그때 막 그러셨어요. 70mm. 70mm는 아닐 거예요. 제가 보면 지금 그때 70mm 있었겠어요? 70mm 나오고 나서 시네마스코프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70mm 그 시대 같으면 환상이죠. 네, 그거는 전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대 그렇게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총천연색으로 창극 춘향전을 만드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춘향이 또 우리 그 이모가 또 그 친이모 말고 또 이모 있었어요. 다른 이모, 이종 이모. 그 이모가 이제 이도령.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국극처럼 여자 역도 남자가 하는 춘향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돈을 엄청 들여서 만들었는데 맨정신에 만든 것도 아니고 기술도 없었고 그냥 그 돈을 투자를 엄청 했기 때문에 그 영화 한 편으로 온 집안이 다 망해버렸죠. 아이고.
그러면서 폭삭인데 폭삭 정도가 완전 폭삭이라 집도 절도 없이 그냥 단칸방으로 갑자기 에.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저하고 제 동생 또 바로 밑에 동생 둘까지 있었을 텐데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그때부터 생활전선에 예. 이제 돈 버는 그 기계가 되다시피 해서 여기저기 출연료 받고 이걸로 생활을 하고 우리 이제 학비 대주시려고 그때 야찬비라는 거 혹시 야찬비 있죠. 야찬비가 밤에 식사. 식비예요. 그래서 저 그러니까 출연료 외에 그 식비를 주면 저희 엄마는 굶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따로 모아서 제 학비 붙여주시고 이제 그렇게 그 돈의 노예가 되다시피 해서 네. 고생하셨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 대표고 연출가고 또 제작자고. 제작자고 한자락 하시던 분이라 누구 밑에 들어가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맹물 마시고 이쑤시는 그런 그 양반처럼 무의도식을 그때부터 시작하셨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생계를 맡아서 생계를 하시려면은 맡아서 하셨죠. 몸이 뭐 상할 날이 없었을 테고요. 그러니까 굶으시면서 그 쌍칼춤도 추시고 늘 이 극단에 갔다가 또 저기서 돈 더 준다 그러면 또 옮겨서 저 극단으로 가고 뭐 하루도 쉬지 않고 공연을 해야 먹고 사니까 고생을 하시니까 몸은 약해지시고 또 엄마는 늘 돈 벌러 다니시니까 저희 아버님은 또 노시면서 여자들하고 노시고 또 워낙 멋쟁이시라 여자분들이 잘 따랐어요. 우리 아버님 돈 한 푼 없어도 그래갖고 지금 80이가 다 되시지만은 생전에 계세요? 지금 살아 계시고 제가 이 말을 하면 또 쟤는 왜 나를 저렇게 나쁘게만 말하나 날마다 그러시고 제 눈에는 아버님이 늘 너무 어릴 때 저한테는 한이 많이 맺혔기 때문에 네, 지금도 맞아요. 저는 아버님한테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나이 드셔서 보니까 지금은 또 연민의정 같은 것도 느끼고 그렇죠. 저희 어머니 고생시킨 게 너무너무 저는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지금 60 한 중반까지도 여자들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와. 그럴 정도로 저희 아버님 멋쟁이라고 그러니까 잘생기셨나 봅니다. 멋이 있으세요. 제가 보면 아버님으로서는 0점이지만 남자로서는 아주 매력적인 남자. 그럼 그래도 어머님께서 혼자 몸이 불편한데 그렇게 가족들의 생계와 아이들의 학비 때문에 그 생활전선에서 뛴다면 자식 입장에서도 원망스럽고 밉다고요, 아버지가. 그래서 저는 참 아버님을 제가 맏딸로서 엄마가 딴 동생들한테는 말을 못해도 저한테 와서는 늘 자기의 그 고통을 얘기하시고 어리지만 맏딸인.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듣고 내가 엄마 때문에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까지 어릴 때 그래서 제가 독신주의였었거든요. 그리고 한창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잠깐 헤어졌었어요. 아버님이 또 다른 여자 만나서 잠깐 헤어졌었는데 정말 멋쟁이셨군요. 예. 무슨 멋쟁이 남자 입장에서는 멋쟁이라고 하실 수가 아니 김성녀 씨가 워낙이 또 그러시고 또 자기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자꾸 따르면 예. 그것도 또 참 큰 괴로움이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속 아버지 철이 없으니까 아버지 그립고 그래서 아버지 쫓아가서 원래 만나고 오고 원래 만나고 이런 걸 하니까 엄마가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같이 다시 만나자. 그래서 이제 제 밑에 동생 4명이 저희하고 터울이가 좀 있어요. 그 후에 또 만나자마자 다시 또 4명이 쭈르르르. 보면 그럼 나이 차이가 좀 지겠어요. 네, 좀 저요. 그래서 제 막내 동생은 제가 엄마 나이 같이 차이가 져요. 제 막내가 아드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제일 막내가 딸인데요. 넷째가 아들. 제가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북분이신데 형제 없이 혼자 넘어오셔서 자식 욕심이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한 가지 제가 칭찬해드릴 일은 그렇게 밖에 여자를 만나서도 밖에 씨앗은 한 명도 없이 그저 저희 엄마 뱃속에서 만난 형제자매 이런 저기 배다른 동생이 없는 거 하나는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거 하나 자랑하세요. 내가 그래도 밖에서 애 안 낳고 왔다. 막 이렇게. 그거 보면 어머니께서 지금 뭐 웃고 얘기하지만 그 예. 사실 야찬비 모아서 애들 학비 주고 그 자기는 굶으면서 했다는 그 힘이
그 힘이 자식이 아니면 나왔겠습니까? 그 자식이 있다는 책임감, 모성애 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을 내신 거죠. 근데 저희 엄마도 그래요. 어떨 때는 그때 한참 인기 있을 때는 네. 정말 또 재혼할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도 많았고 있죠. 멋진 네. 남자 또 재벌 뭐 이런 쪽에서도 있죠. 프로포즈가 많았는데 저희 엄마가 그래요. 내 혼자 팔자 피면서 니네들을 또 계모한테 보여낼 수는 없다. 내가 어릴 때부터 계모한테 그렇게 어린 시절을 그렇군요. 그렇게 혹독하게 자랐는데 내 자식들이 또 계모한테 내 한 평생을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 자식들한테는 계모 맛을 보이기 쉽지 않다. 그걸로 어머니가 콕콕 참으셨다 그래요. 자식들을 그러니까 희생. 그러니까는 어릴 때도 희생. 나이 먹어서 지금 참 연세 많으신데 요즘 아직도 뭐 하세요? 등산 다니세요? 등산은 무슨 등산? 제가 이제 조금 맞다리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모시면 좀 편하실 텐데 아직도 아버님이 살아계시고 유일하게 아들 외아들, 내가 외아들하고 살아야 된다. 또 그런 보수적인 생각이 있으세요. 그래서 외아들이 아직 어리고 생활이 아직 피지를 못하니까 그 맞벌이 하라고 또 손자 손녀 봐주시죠. 봐주시고.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딸들이 모실라 해도 싫다고 네. 아들하고 있겠다 그러세요. 저는 저 선생님 네. 우리의 옛 그 어머니들은 전부 책 한 권씩 써야 될 것 같아요. 다 써요. 써야 그러니까 돼요. 누구 뭐 꼭 유명해서가 아니라 모든 그 어머님들 예? 네. 지금 말하자면 저 환갑 넘으신 어른들 네. 그 어른들은 책 다 쓰. 그 우리의 어머니도 책 한 권씩 다 써야 그래도 돼요. 효도를 제대로 못하고 늘 살아요. 마음만 우리 엄마 하지 살아계실 때 좀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돼요. 지금도 전화도 가끔 가다 드리고 뜸하고 아직도 제 걱정만 하시지 한 번도 엄마 니네 나한테 왜 이걸 안 해줘 이렇게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인가 저 장한 어머니 상이라는 거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 상이라는 게 저 이제 네. 문체부에서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매년 드리는데 제가 2회 때 받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을 타셨어요. 그때 금으로 비녀를 한 10돈쯤인가 그렇게 상을 받으시는데 그거 하나 엄마한테 제가 앵겨주면서 엄마 나 키워가지고 예술가의 어머니 상 타는 거 이거 하나 정도 기분이 좋으신 거 외에는 뭘 지금도 잘 해드리는 게 있나? 효도를 뭘 하나? 이게 좀 뻔뻔할 정도로 지금 이런 말 할 때는 또 가슴이 아픈데 이 시간 넘어가면 또 내일 바쁘니까 그냥 또 다니고 잊어버려. 엄마한테 가서 엄마 피곤하지 이런 말 한마디만 하면 어머니 좋으실 텐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난 참 못된 자식이다라는 생각이 이런 말 할 때마다 생각이 드는. 예, 아마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엄마라 내가 엄마다 이걸 많이 이제 아셨겠죠. 김성녀 씨 어머님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세요. 김장하시라면 벌써 김장하시. 아 저쪽에 우리 이모예요. 큰 이모 아까 저 왼쪽인가요? 예예 더 나이 드신 분. 근데 이분이 우리 어머니세요. 네, 네. 돼지고기 다 됐었니? 아유, 여기 하나만 넣으면 좋다. 가시 봐라 저거. 이게요 나중에 다 사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러지 이게 이제 김장 익으면요 저절로 싹 사고요. 그래서 그냥 넣는 거예요. 아이고 또 물잡수겠다. 아니 우리 PD인데 왜 거기 가서 그걸? 네. 철이 없으니까 옷 같은 거 해달라고 이러면 옛날에는 뭐 그렇게 단체로 다녀도 무슨 뭐 혈안 티가 많다든가 이런 건 좀 드물어서 그리고 지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사달라고 그러면 철이 없다고 큰애를 내가 때리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게 너무너무 가슴 아팠고 또 우리 애가 또 저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 같은 데 이제 중학교도 들어가고 이러면 지가 옷을 해줘야 되는데 제때 그걸 못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울기도 많이 울고. 네. 제가 철이 없었나 봐요. 뭘 많이 해달라고. 그 당연한 거죠. 네. 그래도 벽엔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추억의 가야금이 걸려 있네요. 그런데 자식들이 암만 나이가 들어도요 어머니한테 있어서는 걱정을 맨날 끼치는 애물단지 아닙니까? 네. 근데 김성녀 씨는 지금 대학 교수로 알고 있는데요.
김성녀 씨가 36살에 만학을 하셨다고요? 네. 아니 그럼 어머니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 애도 다 낳고 다 해서 교수 됐는데 무슨 공부를 또 하려고 그러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 안 하시던가요? 아니 엄마가 저는 학교 때 공부도 좀 잘하고 욕심이 많아서 학교 때부터 뭐 여러 가지 부서에 뭐 웅변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근데 네. 조금 잘 됐으면 좋겠는데 생활이 워낙 안 좋으니까 바로 생활 전선으로 이제 제 동생하고 뭐 비둘기자매라는 가수 생활하면서 대학교를 진학을 못했어요. 네. 그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엄마가 쓰러져서 생활이 안 되니까 저희가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렇게 원하는 학교 진학을 못해서 늘 엄마가 마음을 아파했어요. 네. 우리 성년 가르치면 크게 되는데 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려운 연극쟁이 만나서 연극하면서도 그 꿈을 못 이뤘죠. 네. 근데 이제 36 정도 되니까 밖에서 열심히 한 결과 조금 이름도 나고 생활도 안정되고 애들도 크니까 제가 공부를 다시 하겠다. 근데 연극은 내가 실전을 하니까 국악하는 사람들이 늘 좋은 우리나라의 훌륭한 문화유산이지만 대접도 못 받고 그냥 훌륭한 것이요 이러지 왜 훌륭한 거를 못하니까 엄마도 국악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국악 쪽에 공부를 해서 체계적으로. 왜 훌륭하며 국악인들을 위한 운동가가 좀 돼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때는 국악가가 별로 없었는데 제때 그 국악과를 제가 시험을 쳐서 이제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4년을 공부를 마치고 천안까지 단대 다녔는데 천안까지 차를 타고 다니면서 4년을 그동안에 이제 생활인으로서 뭐 마당놀이도 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뭐 별거 다 하면서도 그 틈틈이 학교를 빠지지 않고 제가 다 나갔어요. 그다음에 졸업하고 나니까 이렇게 섣불리 할 게 아니라 학부 공부라는 게 사실은 그냥 교양 과목 따고 학점 따고 이러고 졸업하는 거지 공부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맞습니다. 2학 늦었지만 40이 넘어서서 대학원까지 가자.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진학을 1년을 한 해 떨어지고요. 다시 중앙대학교 음악대학원에 네. 이제 한 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5년 동안 다녔어요. 저기 논문 패스할 때까지. 아이고, 그래갖고 신기하다. 근 10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네. 작년에 제가 석사학위를 따고 논문 제출해서 석사학위 따고 이제 고생을 했다고 해서 그런지 운이 좋게 올해 그 성균관대 개건 교수가 이제 제가 됐고 네. 강사보다는 교수 쪽으로 빨리 된 게 저는 운이 좋았게 그럼요. 됐어요. 그다음에 그 연기과의 주임 교수도 맡게 되고 또 아. 이제 중앙대 또 모건대 이런 데 학교 한국음악과의 강사로 나가고 이렇게 이제 학교 쪽으로 올해부터 뛰게 됐어요. 그러셨구나. 네. 이제는 행복하시네요, 그죠? 아직도 저희 어머님은 고생의 연속이지만 근데 자식들이 잘 자라주니까 그걸로 어머님 유일하게 행복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근데 자식들 다 성공했고요. 예. 또 어쨌든 남편 계시고요. 네, 아직은 그죠? 살아계시고. 그 남동생하고 살고 계십니까? 네, 남동생하고 사는데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누구만 만나면 우리 부인이 정말 훌륭한 부인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훌륭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자랑을 그 하세요. 공을 다 예, 어머니한테 돌리세요. 예. 그리고 한시도 어머니가 안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진작 좀 잘해드리지. 나는 아직도 저는 아버님한테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요. 아버님이 나이 드셔서 이렇게 예. 뵈면 그래도 그 자식하고 또 이렇게 말년을 같이 보내주시는데 네. 제가 너무 구박해드린 것 같아서 아버님 오늘부터 이제 더 이상 아버님 얘기 안 하고요. 이제 방송국에 가도 아버님은 절대 제가 흉을 안 보고 맹세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 드시니까 제가 이러면 좀 섭섭하시고 그럼요. 점점 더 섭섭하실 그러시죠. 거예요. 나와주셔서 정말 우리 젊은이들한테 귀감이 되시는 말씀 해주셨고요. 이렇게 어머니들도 뵈니까 한 분도 좋은 분이 안 계셔. 그럼 아침부터 졸면 어떻게?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